안녕하세요. 인체에 대한 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난 시간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잠깐 이 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피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몇 센치, 채 1cm도 안 되는 이 피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이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미적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는 아주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기야 심장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게 피부니까 예를 들면 너 진짜 심장이 잘생겼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너의 허파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너 피부색이 참 좋네. 피부결이 참 좋아 보이네. 건강하게 보이네. 예쁘네. 멋지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 피부로 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눈동자의 색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선생님 머리카락 좀 빠지고 있지만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이 백발이다. 금빛이다. 눈이 초록색이다. 푸른색이다. 이런 이 이야기들,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인체에 대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이 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 우리 몸의 피부를 전부 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 몸의 피부를 전부 다 이제 모아서 이렇게 쫙 펼치면 얼마나 될까요? 넓이가. 예? 예? 넓이가, 우리 피부의 넓이는 한 2m 제곱, 2m 제곱 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펼치면 하여튼 가로 요게 2m, 1m 곱하면 2m 제곱 되겠죠. 2m 엄청 넓네요, 그죠? 갑자기 선생님이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우리 가죽 제품 많이 쓰죠? 소가죽 구두, 지갑, 가방 이렇게 하는데, 소는 가죽을 벗기면 사람은 2m니까 소는 우리보다 몸집이 더 크니까 가죽이 더 크겠죠. 그걸로 구두도 만들고 다양한 지갑들을 만드는데 좀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잔인한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죠? 우리 소중한 피부인데 소에게도 소의 피부가 소중하겠죠. 어쨌든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무게. 저울에 딱 달면 이 성인 기준으로 선생님처럼 덩치가 아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덩치가 큰 사람들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죠. 평균치로 따지면 5에서 7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의 가장 좋은 점이 피부는 죽지 않는다. 피부는 짝 스크래치가 났어요. 알겠어. 아프죠. 피가 좀 납니다. 닦지가 않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생이 됩니다. 재생 가능하다. 우리 신체 조직 중에 이 재생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머리카락은 자르면 계속 나고, 손톱도 자르면 계속 나지만, 예를 들면 위를 자르면 계속 안 자랍니다. 그죠? 장을 자르면 계속 안 자라요.
그래서 이 피부는 굉장히 이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우리 이 피부 중에서 두께가 균일하진 않아요. 제일 얇은 곳이 어딜까요? 피부 중에 제일 얇은 곳.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얇다. 이 피부 중에서 제일 얇은 곳은 바로 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눈꺼풀의 피부가 제일 얇고 가장 두꺼운 곳은 여기 손꿈치와 요 발 뒤꿈치가 가장 피부가 두껍다고 합니다. 자, 발 뒤꿈치 뭐 피부 한번 문질러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0.02cm 굉장히 얇아요. 여차하면 구멍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얇은 곳은 요 눈꺼풀이고 가장 두꺼운 곳은 이 발 뒤꿈치다. 그러면 이제 피부의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피부는 요 각질이 있습니다. 각질. 우리 피부를 덮고 있는 제일 바깥쪽 말하자면 이제 제일 바깥쪽이죠. 각질. 자, 이게 각질이 매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 재생되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우리의 때가 우리 각질입니다. 여기에 자꾸 떨어져 나가죠. 피부가. 피부의 각질이 자꾸 닳아 나갑니다. 얼마나 떨어져 나갈까요? 한 시간에 한 10만 개 정도. 10만 개 정도가 이 피부가 각질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이 떨어져 나간 때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 먼지 있죠, 먼지. 거의 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피부 각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뭐 이 먼지를 싹 쓸어가지고 맛보던데, 뭐 그 사람 말로는 뭐 각질이니까 괜찮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맛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살고 있는 이 먼지의 대부분의 먼지는 우리의 각질로 이루어져 있다. 1년에 떨어져 나가는 각질은 한 50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g. 와, 진짜 때 500g이면, 우와, 500g. 500g 뭐죠? 우리가 이 삼겹살집에 가면 이 1인분 100g 이렇게 주죠. 그 500g 정도가 1년에 우리 피부 각질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질 바로 밑에 요 새로운 피부층이 있고요. 요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진피층입니다. 진피층. 이 진피층에서 우리가 차갑다, 따뜻하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누르면 생긴 압력이죠, 압력. 덜덜덜덜 떨리는 진동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감지만 할 뿐 느끼는 건 누가 느낍니까? 이 뇌가 느낍니다.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딱 내면 따뜻해. 또 할아버지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시원해. 이거 누가 느끼는 겁니까? 피부는 똑같이 느끼지만 피부는 똑같이 측정하지만 느낌은 이 뇌에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진동, 떨림, 촉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건 이 진피층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피층에는 이 지방세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는 에너지원, 지방이 있어서 몸을 보통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여기 보이죠? 털 중에 이 뭐냐면 여기에 피지라고 해서 피지. 우리 여덟 이 꼭 잡으면 삥 나오는 거 있죠. 뾰루지. 선생님 여기 뾰루지 많이 나와 뾰루지 나오는데 이 피지층에서 뾰루지가 생기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물질이 이 모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이라는 이 색소가 있는데요. 얼마 안 돼요. 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인종이 결정납니다. 백인종.
우리 확인종, 흑인종. 그래서 이 인종은 이 멜라닌 색소가 많냐 작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예전처럼 뭐 인종 차별, 뭐 동양인, 서양인 차별하고 요즘 뭐 일 많이 하죠. 예?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한때 뭐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피부층이 얼마 안 되는 이 색소 차이 때문에 인간을 차별한다. 굉장히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은 천연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응? 이 멜라닌 수치에 따라 이 비타민 D, 체내 비타민 D는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에서 합성이 되는 거죠.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멜라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멜라닌이 부족하다.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금색, 금발, 은발. 염색하는 거 말고, 염색은 그냥 이 색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 그 서양인들 보면 머리가 흰색도 있고, 은발도 있고, 금발도 있죠? 그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할 때. 그리고 눈동자가 뭐 파란 눈동자, 초록 눈동자, 이것도 다 이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피부 요걸로 인종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검다고 놀리고, 좀 하얗다고 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은들, 멜라닌 색소가 많구나, 좀 부족하구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지문이죠, 지문. 손가락의 무늬.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휴대폰에도 지문으로 오픈하다 열리고, 또 신원을 확인할 때 범죄자들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이 지문을 태어나자마자 다 등록을 하죠. 그래서 이 지문으로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은 왜 생겼을까요? 예? 왜 생겼을까요? 이 지문이 인간에게. 눈은 보라고 생기고, 입은 뭐 먹고 말하라고 생기고, 코는 호흡하라고 생겼는데, 이 지문은 왜 생겼을까요? 모릅니다. 지문이 왜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이 왜 생겼는지 발명하게 된다면, 알아내게 된다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 지문이 생기거든 뭐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이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유전자 때문이라면 쌍둥이는 지문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다고 합니다. 지문이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자, 우리 인체는 이렇게 있지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밝혀낸다면 선생님 보고 하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은. 이 연구, 그런 놀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 나이가 그죠 여러분보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피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이 몇 센치, 이 채 1cm 안 되는 이 피부로 인종 차별하지 말자.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드러나는 이 피부, 소중한 피부를 잘 가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